모든 사장님들이 자기 가게 다 맛있대요. 근데 손님이 안 오잖아요. 오면 숫자로 얘기해야지. 그래서 사장님이 지금 저희 정담이 이렇잖아요. 네. 이런 메뉴들을 이제 좀 한식 양식 섞어서 바뀌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매출이 더 뛸 거라는 저는 확신이에요. 자, 이게 저희 회사에서 쓰는 정산 파일이에요. 코스트 계산표. 이게 이제 사장님이 제일 귀찮을 거예요. 아, 제일 어렵더라고요, 하기가. 일단 이거 해야 내가 손님한테 4만 원짜리 팔면 얼마 남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통장 깠는데 이것보다 안 남았으면 이게 잘못됐거나를 잡아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말고도 마케팅 정산도 따로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설문조사 기반으로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저희 이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성남의 한 알찜을 메인으로 하는 이제 술집에 제가 오늘 방문을 해볼 예정인데요.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제가 방문을 하게 됐냐면, 이미 저희랑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을 이미 협업하고 있는 매장이에요. 근데 마케팅만 진행하고도 이제 근처 뭐 성남, 뭐 모란역 이런 술집들 키워드들도 다 먹고 있고 한데 매출이 오르긴 올랐으나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매장에 조금 더 다른 컨텐츠들만 있었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오늘 사장님 가게에 이제 이벤트성으로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알찜이 호불호가 좀 되게 강한 음식이잖아요. 사장님 매장에 방문하는 다른 손님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쉽게, 그리고 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올 수 있게 좀 그런 메뉴들을 함께 사장님 매장에 접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나은 매장이 될 수 있게 여러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사장님 매장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방문을 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사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자신의 매장이 시그니처 메뉴를 밀고 다른 부가적인 메뉴들이 있는데 손님들이 기대값에 비해 조금 적게 온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꼭 보고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모란역에는 술집 상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아직은 확실히 열지 않은 식당들이 너무 많네요. 이런 식으로 먹자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매장은 저희가 오늘 방문할 알찜을 메인으로 하는 한식 요리 주점이고요. 사장님이랑 매장에 들어가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이 생각하는 여기 모란역 상권, 여기는 일단은 역을 끼고 있어서 연령층이 일단 다양하고, 네, 지역 내에서 오래된 이제 먹자 상권이다 보니까 동네 이제 주민들이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오던 곳이기 때문에 20대부터 30, 40대는 물론이고 모란 장도 쓰니까 이제 어르신들까지도 많이 다니는 연령층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면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선생님이 이제 매장을 오픈할 때 이 상권에서 어떤 고객, 어떤 연령을 좀 제일 타겟으로 잡았는지. 처음에 이제 요거 알탕 알찜 인수했을 때는 네. 그냥 기존 손님들로 단골 손님이 있었으니까 네.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었죠. 이제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는 연령대가 네, 낮은 네. 친구들을 좀 네. 땡겨 오려고 네. 많이 고민하고, 지금은 이제 마케팅도 같이 진행하고 네. 있고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사장님 생각하시기에 그 20대들도 알탕 알찜을 많이 주문하나요? 먹는 친구들은 먹어요. 그러니까 10팀 온다 가정하면 2팀, 3팀 정도? 2팀, 3팀 정도? 확실히 빈도가 많이 줄죠. 줄긴 주네요. 어쨌든 알찜 알탕으로 마케팅 했을 때 효율 나오기가 그죠. 쉽지 않아요. 그쵸. 알탕 알찜은 솔직하게 진짜 30대 이상, 그리고 60대까지 제일 저는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사장님도 아마 생각하실 텐데, 아무래도 20대 30대가 많아지면 조금 오기 꺼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제가 뭐 다른 레퍼런스를 조금 준비해온 그게 크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가 알 고니 비중을 좀 줄이고, 특히 알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고니는 구우면 그냥 식감 때문에라도 맛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일단 알찜 디벨롭 하는 방향, 이걸 이제 굳이 알찜이 아니라 새우나 해물로 풀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튀김 같은 걸 올려도 좀 다양하게. 이제 저희 두 번째로 사장님 메뉴 자체 라인업 디벨롭인 거죠. 저희 지금 큰 차림, 작은 차림 해가지고 메인 메뉴들이 있고, 네네. 사이드 메뉴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사장님이 한식주점 컨셉을 달고 있는데 약간 한식적인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사장님 가게를 먼저 한번 보면, 여기서 이제 한식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좀 수육들, 네네. 네, 뭐 감자채전, 숙주볶음, 닭목살, 이까지가 큰 차림표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한식적인 느낌으로, 일단 저는 이름들도 좀 더 한식적인 느낌 나게 바뀔 수 있으면 바꾸는 방향 하고, 메뉴들 라인업도 이게 어차피 테이블로드 쓰니까 네. 어차피 찌개용, 뭐 볶음류 이런 식으로 나중에 분리 가능할 거고, 저희 이거는 이제 부산에 있는 한식 술집, 제가 한식주점 막 전국 긁었는데 네. 여기가 메뉴를 3개월이나 반년마다 바꾸더라고요, 아예. 네. 그래서 뭐 떡갈비랑 뭐 이런 파스타도 그냥 좀 된장 파스타라든지 그 한식이랑 양식을 섞은 메뉴가 좀 많아요. 정담도 한식이랑 양식을 섞더라도 네.
좀 그런 느낌 많이 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 아까 첫 번째는 알찜 약간 좀 업그레이드를 시켰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메뉴들 조금 일단 늘리는 방향 해서 사장님이 지금 저희 정담이 이렇잖아요. 네. 이런 메뉴들을 이제 좀 한식 양식 섞어서 바뀌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구성 짜는 부분에서 한 번도 안 짜보셔서 네. 엄청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막 리스트들을 보내드리겠지만 그런 가게들 참고 많이 해서 하면 매출이 더 뛸 거라는 저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식주점들 전국에 검색하면 제 생각에 한 최소 500개 나와요. 찾아서 거기서 우리 가게로 훔칠 수 있는 안주들. 자, 이게 저희 회사에서 쓰는 정산 파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사장님 예를 들어 목표가 아까 말했듯이 3,500원 네, 해야죠. 해야 돼. 저는 목표도 크게 잡으라고는 안 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좀 잡으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90 나오면 목표는 100인 거죠, 따지면. 그리고 주말에는 솔직하게 지금 한 150좀 나오니까 200이 목표긴 한데 엄청 어려운 목표죠. 저희 같은 술집에서는 일요일도 예를 들어 운영을 한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일요일도 한 150은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 힘드나요? 한 130? 목표 100. 목표 100?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일주일 목표는 900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월열산에 나중에 사장님이 예를 들어 입력해요. 그러면 여기 일로 가지거든요. 달성을 했는지 못했는지. 이거는 이제 일주일에 딱 시작. 이거는 이제 사장님 매주 일요일에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정이 아니라 매주가 바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여기 모란에 행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날씨가 안 좋다거나 그러면 목표가 아무래도 조금 현실적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모란 행사 있으면 기대값이 높은 거고 예를 들어 저희 11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바뀔 때 19살 애들이 20살 되니까 지금 방문한 애들이 많아진다고요. 그럼 목표 매출을 조금 높게 잡는 거예요. 목표 매출이니까. 그리고 사장님이 이때 우리가 날씨가 안 좋았어. 네. 그러면 왜 목표 설정 근거 이렇게 쭉 쓰고 네. 그리고 사장님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못하면 왜 못했는지 사장님이 가게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는 거구나. 네. 직원이 아파서 가게 문 뭐 일찍 닫았어. 메뉴 나가는 거 꼬여서 뭐 손님들이 만족도가 안 좋아 보이는 게 이제 좀 눈에 보였다든지 일주일에 일기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요인 분석을 쫙 썼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이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혼자 또 생각해 보는 거죠. 메뉴 나가는 매뉴얼 만들어야겠다. 메뉴 동선 간소화해야겠다. 그러니까 자기 객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일주일 단위로 쭉 하면 내 월표 목표에 얼마나 달성하는지. 그럼 이제 다음 달 목표가 또 생길 거고. 솔직히 이거 제가 사장님한테 알려드릴 때 뭐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 하는 사장님들이 거의 없어요. 컨설팅을 진행해도 안 해. 하기가 쉽진 않은 거죠. 그리고 사장님이 매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날 매출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카드 60 현금 없으면 건너뛰고 페이 없으면 건너뛰고 계좌이체 없으면 건너뛰어요. 저녁에 몇 팀 왔는지 15팀 왔어요. 그러면 객단가 4만원. 이거 쭉 꾸준히 적으면 여기 기록된다고요. 이거 푸스로 보면 뭐 누르고 봐야 되고 뭐 누르고 봐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럼 매일 그냥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럼 네이버 리뷰 손님들이 몇 개 썼는지 일맞추고 그냥 한번 보면 돼요. 그럼 이것도 추산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장님 인건비 사장님 그러니까 밑에 직원 이름 쓰면 돼요. 이렇게 이름 쪽 써요. 그리고 사장님 월급 예를 들어 한 달에 300이에요. 사장님 인건비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26일, 25일 보통 출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나누기 그냥 25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해서 10만, 100만 나누기 뭐 25일에 가정할게요. 25일이면 이 하루 인건비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4대 보험도 저희 내야 되잖아요. 그럼 직원들도 4대 보험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원들까지 또 쭉 한 달을 적어요. 한 달 적으면 이렇게 금액이 추산돼요. 수식이 다 걸려있어요. 수식이 다 걸려있으니까. 사장님 4대 보험을 뭐 제하고 어차피 줄 거잖아요. 네, 이거 제하는 거만큼 이만큼 빼고 주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사장님 식자재 유통 어떤 거 쓰세요? 예를 들어 유통이 뭐 청년 유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쫙 다 적어요. 그리고 그날 물건 들어올 때마다 그 가격 적는 거예요. 이건 되게 쉽네요. 그냥 들어올 때마다 그냥 전표 그대로 그냥 가격만 쭉 적어 놓는 거예요. 인터넷 결제하는 것도 오늘 결제한 거 그렇죠. 그냥 그대로. 그럼 쿠팡 네이버 쭉쭉쭉 하면 된다고요. 그럼 이제 이것도 똑같이 월 끝으로 가면 취합돼요. 취업되니까. 수식 넣어놨으니까. 그리고 제가 주류를 여기 넣긴 했는데 주류 음료는 여기. 네네. 이름 바꿔주시면 되고. 그러면 제가 아까 일별 매출 적었죠. 네. 그럼 60만 원에서 주류가 1,200원치 들어왔어. 그러면 매출의 0.2%인 거죠. 그리고 인건비 오늘 사장님 혼자 일했어요. 60만 원 파는데. 그러면 하루에 인건비가 21% 들어간 거고. 이걸 이제 한 달을 꼬박하면 토탈이 나오니까 고정비, 월세, 그리고 세무기장, 보험, 그리고 전기세, 가스비. 그거는 근데 고정비가 아니에요. 왜냐면 매달 다르게 나오잖아요. 걔는 이제 분과금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가스, 전기, 수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유동비 이게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쉽게 말하면 저희가 매달 나가는 돈이 아니에요. 한 번씩 나가는 돈. 예를 들어
사장님이 직원 보너스, 직원 예를 들어 상당했어, 경조사. 그리고 사장님 저희랑 네이버 대행하고 있죠. 185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간 날 적어요. 네. 근데 이거를 변태 같은 사장님들은 나누기 30 하는구나.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한 달 동안 쓴 거니까 그렇죠. 하루에 6만 1,000원씩인 거예요. 긁어 놓는 거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저희 리뷰 이벤트 하면 옛날 떡볶이랑 해장라면 주잖아요. 네네. 이거 원가 아세요? 아, 원가요? 원가는 계산 안 해봤는데, 저도. 이것도 계산 한번 해봐야 돼요. 네네. 예를 들어 1,000원이다. 근데 저희 아까 리뷰 체크했잖아요. 하루에 2팀 참여했어. 네네. 그러면 얼마예요? 2,000원. 아, 이거 지출로 잡아야 돼요? 그냥 지출로 잡아야죠. 왜냐면 내 자체적으로 마케팅에 쓴 돈이니까. 아까 그 1,000원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코스트 계산표. 이게 이제 사장님이 제일 귀찮을 거예요. 아, 제가 어렵더라고요, 하기가. 네. 이게 일단 어떻게 하냐면 저희 광어가 1kg짜리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네네. 꼭 정해진 건 없지만 그냥 광어가 키로에 19,000원에 예를 들어 들어와요. 네. 근데 사장님은 예를 들어 수율이 55% 나온다 가정할게요. 그럼 살이 550g 나오는 거죠. 근데 살을 1kg라 가정을 하면 19,000원이 아니라 실제 가격은 34,000원이 그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뭐 소스도 밀리리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저는 그람으로 취한해서 써요. 이거 한다고 뭐 돈을 잘 벌지 못하지만 좀 더 나은 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이렇게 나왔어. 이게 이제 평균치거든요. 네. 사장님 매장만의 평균치를 정해야 돼요. 네네. 일단 이거 해야 내가 손님 한 4만 원짜리 팔면 얼마 남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통장 깠는데 이것보다 안 남았으면 문제 이게 잘못됐거나를 잡아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말고도 마케팅 정산도 따로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설문조사 기반으로 할 수 있어요. 보면 이제 네이버 검색 설문조사를 예를 들어 모든 팀을 참여시켰다 가정하면 네. 뭐 100팀 중에 50팀 네이버 검색으로 왔다. 네. 근데 우리 객단가가 5만 원이야. 네. 그럼 네이버 검색으로 50팀 오면 250만 원이잖아요. 근데 마케팅에 내가 한 달에 180 써. 150 써. 그러면 거의 2배 났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저는 네이버 리뷰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문조사 수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하는 이유 크게 3개. 고객층 파악, 몇 명이 오는지, 그리고 어떤 직군이 오는지, 그리고 두 번째 마케팅 정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로 오는지. 그럼 내가 이 키워드를 먹으려면 얼마를 써야 되는지 마케팅 팁이랑 협의. 이 키워드에 돈을 차라리 써주세요. 다른 키워드 말고 중점으로 써주세요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케팅 정산. 그리고 우리 메뉴 판매량은 물론 포스기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 보면 좀 더 많이 볼 수 있고 여기 왜냐면 이걸 걸어놨어. 필터를. 그러니까 뭐 다 지우고 뜨는 것만 샤브샤브 우리 팀 몇 팀 먹었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더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손님들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를 쭉 적으면 됩니다. 고객층 파악, 마케팅 정산, 그리고 우리 가게에 대한 현실점. 저도 이제 해주시니까, 물어보면은 저렇게 보여주시니까 저희 거를. 근데 다들 좋게 달리긴 하더라고요. 아, 사장님 뭐 못 봐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보는지 몰라서. 그거 물어보시면 아마 바로 볼 수 있게. 좋은 거 달린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것도 1%보다 적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저는 좀 장사할 때 이 숫자로 저희가 얘기하는 이유가 모든 사장님들이 자기 가게 다 맛있대요. 근데 손님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숫자로 얘기해야지. 오늘 정리하면 저희가 일단 파일들은 다 보내드릴 거고, 오늘 사장님이랑 만나서 뭐 사장님 가게 연 얘기부터 운영 중인 얘기 나눴고, 그리고 저희 가게 메뉴 뭐 디벨롭 좀 시킬 수 있는 방향, 세트 메뉴 개설, 그리고 오늘 정산까지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 사장님도 오늘 대화 나눈 거 기반으로 매장이 조금 더 퀀텀 점프, 쉽게 말해서 그냥 매출이 한 단계 좀 뛰어서 그냥 딱 지금 저희가 평일에 뭐 60에서 90, 주말에 150 팔던 게 평일에 100, 주말에 200 파는 딱 그날까지 고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